달성공원 동물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 탓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활황이 계속되면서 소형 아파트에 이어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도 시작돼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대규모 의정 자문단을 꾸린 데 이어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는 힘을 쏟으면서도 정작 은퇴자 정착 지원에는 무관심에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내륙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제법 선선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가 19도, 안동 16도로 지난주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 속에 대구가 25도, 안동은 23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온이 짙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낮에 점차 사라지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유일한 동물원인 달성공원은 40년 넘게 제대로 된 리모델링조차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낙후되고 환경은 열악하다 보니 일부 동물들이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이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지난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코끼리가 전시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끊임없이 오갑니다. 목적 없이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 행동입니다. 무료함을 달랠 만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증상은 장시간 이 좁은 공간에서 사육대물에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이 이상형이지 않나. 자연 상태와 아주 유사한 이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자우리입니다. 코끼리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가까운 나무와 숲이 전혀 없어 동물들이 몸도 숨기기 어렵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길이만 2m가 넘는 독수리 등 맹금류도 좁은 철창에서 생활합니다. 늑대, 코요테, 여우, 호랑이처럼 생활 반경이 넓은 고등 포유류들은 정유면체방이 여러 개 모여있는 작은 철창식 전시관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70년대식 전시관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으로 이런 전시관이 40년 넘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영동물원과 이제 개인이 하는 동물원들을 다 이제 둘러봤을 때 전시관 몇 개 정도는 이제 조금씩 리뉴얼을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구동물원은 아직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정이 열악한데도 대구시가 책정한 올해 동물원 관리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문화재로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재법에 따라 가지고 급히 제한되기 때문에. 동물원 이전 문제가 겉돌면서 동물들만 낡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6주 동안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등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단속반이 꾸려지고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담당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 장마철 건설 현장의 붕괴, 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 집중 신고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통신호나 차선, 유턴 허용이나 횡단보도 등 불편한 교통환경을 경찰서 홈페이지나 SNS, 전화나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에도 교통환경 집중 신고 정비 기간을 운영해서 480여 건을 접수해 이 중 422여 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대형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의 주범일 정도로 인기가 없어서 주택건설 업계에는 골칫거리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화랑세 속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다시 시작돼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의 중대형 아파트 551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체 850가구 가운데 3분의 2가 중대형으로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위주의 분양 방식과 차별화됩니다. 신규 분양 쪽에 있어서는 84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중소형 평형대 위주의 공급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대형 평형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실거주자분들이 비슷한 평형대의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쉽게 이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대구에 분양된 아파트 2만 3천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6.5%에 불과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2010년 이후부터 살아나면서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됐던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을 모두 회복한 데다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까지 생기자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용 면적 8호 이상이었던 중대형의 경우에는 수요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공급이 부족하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통이나 교육, 그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구에 새롭게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미신고, 지연신고, 실제 거래 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올해 1분기에만 75명에게 과태료 약 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벼 육묘 공장 330곳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121억 원을 투입하고 쌀 농사를 들녘 중심으로 조직화 규모화하는 들녘별 경영체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 10곳을 선정해 콤바인과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구입비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벽실을 뿌리면서 비료와 농약 처리를 동시에 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육묘 기술을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전파해 2020년까지 경북 지역 벼 재배 면적의 50%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대규모 의정 자문단을 꾸린 데 이어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인다는 각오입니다. 박현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자문 전문가 협의체인 의정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입법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정책 발굴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다양한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 7개 상임위에 나뉘어 사안별로 깊이 있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주요 현안이나 의정포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북의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의원들은 올 들어 공부하는 모임인 의원연구회도 4개나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의정 활동도 아니지만 관심 분야에 스스로 참여해 틈만 나면 현장과 선진지를 찾아 공부하고 세미나도 열어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인원은 대략 10명에서 15명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이 전체 80%를 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 의원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심도 있는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를 한 차원 도약시키자며 출범한 10대 경북도의회가 발전적 변화로 도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해 140여만 원의 비용을 B씨에게 청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1년 친형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토지 관련 분쟁에서 화가 나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0만 원이 줄어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서 10여 년간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41살 최모 씨가 문중과 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하자 최 씨가 키우던 개 3마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학대한 행위가 잔인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는 힘을 쏟으면서도 정작 외지가 고향인 은퇴자들을 붙잡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폐교를 임대해 2011년에 설립한 에코팜 교육장입니다.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구들장 놓기 교육에 여념이 없는데 한옥 목수와 천연 염색, 산채 약초 재배, 과수원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합니다. 퇴직자들은 이곳에서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36년 경력의 철강매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2년 전 포항 신광에 정착했는데 처음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포스코 차원에서는 이런 교육기관을 마련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지만은 이런 저 같은 경우 아닌 많은 직장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포항시의 귀농 귀촌 정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 담당 공무원은 1명뿐이고 지원금은 400만 원. 조건도 까다로워 지난해 수혜자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철강공단의 은퇴자들을 위해 귀농 귀촌 정책을 활발히 펼칠 때입니다. 전국에서 귀농 정책이 으뜸이라는 상주시.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일회성 재정 지원 대신 집들이 행사까지 지원하는 등 세심한 배려로 30-40가구에 불과하던 귀농인이 2012년부터는 100에서 500가구까지 급증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한 번 단편적인 데 건너 마치지만은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게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포항철강공단의 퇴직자는 매년 줄잡아 600-700여 명. 은퇴자들에게 포항이 제2의 고향이 아닌 고향이 되도록 정착을 돕는 귀농 정책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고용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 인원은 117명의 지원 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는 업체도 심리 상담이나 여행업, 회계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보다 20에서 30%를 더 주고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면서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돕기 위해서 중구 남성로 에코웰빙 한방체험관 안에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열쇠고리나 스마트폰 태양광 충전기, 플러그인 타이머 등 가정이나 회사,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 30여 종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9회 대구 반려동물전이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90개 업체가 참가해서 5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국제 도구쇼와 고양이쇼가 동시에 열립니다. 각종 용품 및 서비스 업체가 신제품을 선보여 패션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고 다양한 개최 행사도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제법 선선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19도, 안동은 16도로 출발하면서 지난주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까지 더해지면서 대구가 25도, 안동은 23도까지 올라 평년 이맘때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간간히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아침에는 안개 낀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 영천은 17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영천이 26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봉화의 기온은 13도, 낮에는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의성과 청송은 24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평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